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언어 친구 정유성입니다. 오늘은 하기편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편 2장은 보신 것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영상보다는 짧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유자, 왈, 기위 있냐, 효제요, 2호 범상자, 선인이, 불호 범상이요, 2호 장난자, 미지유야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유자인데, 유자는 공자의 이제 제자고, 이제 이름은 약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공자의 3기 제자로,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증삼이라고 이제 나중에 증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랑 이제 같은 시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죽고 나서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이 유자를 시동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공자처럼 분장을 시켜서 공자 대신에 제자들의 천배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식도 뛰어나고 이제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공자랑 이제 또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인데, 이 기자는 여기서 인칭 대명사로 이제 그를 의미합니다. 기의 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랑 이제 부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 쓸 때는 인칭 대명사 그거, 지시 대명사 그거, 부사로 쓰면 이제 아마, 그러니까 추측의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제 그 다음 자는 위인인데, 이제 위인은 이제 사람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위자는 이제 할 위자로 이제 보통 이제 동사로 무엇이 되다, 무엇을 하다, 뭐뭇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자는 본문에서는 이제 강조 표현으로 쓰여서 주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위인, 그러니까 그 사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자는 원래 보통 이제 종결사로 쓰여서 뭐뭇이다, 뭐뭇을 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한 용례가 궁금하신 것들은 밑에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효자인데, 효자는 이제 효도와 효자이고, 주자는 이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라 했고, 이제 리빙은 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올 이제 제자, 아우 제자 묶어서 이제 효제는 완전한 남성 본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의 경우 이제 주자는 형과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했고, 이제 리딩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우가 형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호자인데, 호자는 동사로 이제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범상인데, 이제 범상에서 범자는 신범하다, 범하다 이런 뜻이고, 상자는 위, 앞, 첫째, 임금 등을 의미하는 글자여서 이제 직역하면 위를 범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주자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범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자인데, 자자는 이제 사람 자자로 이제 본문에서는 그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경하면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드무니에서 이제 뭐뭐 하는 사람으로 이제 쓰였고요. 자자는 이제 되게 뭐뭐 하는 사람, 뭐뭐라는 사람, 이제 뭐뭐라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이고, 간혹 때를 뜻해서 뭐뭐에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례가 궁금하신 것들은 밑에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자인데, 선자는 이제 고을선, 생선선 이런 자인데, 여기서는 적다, 드물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선자는 이제 다른 뜻으로 뭐 싱싱하다, 신선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한 설에 따르면은 이제 고대에는 이제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싱싱한 물고기가 적었기 때문에 이 글자에 드물다, 적다 라는 의미가 추가되었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의자인데, 이게 어조사 의자로 본문에서는 이제 단정 종결사로 쓰여서 무엇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의자는 이제 종결사로 이제 단정, 감탄, 청유, 의문 모두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장난인데, 장난은 이제 직역하면 나는 일으킨다, 어지러움을 일으킨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주자는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고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지유인데, 이제 미지유는 아직 그런 사람은 있지 않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미유지의 도치형입니다. 미지유에서 미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자는 이제 안의 미자로 부정사로 쓰여서 아직 뭐뭐 않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갈지자는 대명사로 본문에서는 이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나는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갈지자의 용법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 2분 38초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자도 이제 지난번 영상 11분 20초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야자는 앞서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유자왈 기위 있냐 효제요 2호 범상자 선인이 불호 범상이요 2호 장난자 미지유한이라. 유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경하면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드무니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있지 않았다. 그럼 이제 문장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하면 그 마음이 화순해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이가 적으니 반드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리딩은 집에서 효자가 되는 것과 조정에서 충신이 되는 것은 하나의 이치다. 아버지에게 효성으로 따르면 곧 지도자에게 복종할 것이고 지도자에게 복종하면 곧 윗사람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고 윗사람을 침범하지 않으면 곧 난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난을 일으키지 않으면 천하는 곧 태평해질 것이다. 이것이 공자의 논리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집안의 가장 윗사람인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나라에서 가장 윗사람인 지도자도 잘 섬길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하극상을 일으키지 않고 반란도 안 일으킬 거니까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공자의 논리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집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윗사람, 그러니까 남자 어른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이니까 굉장히 꼰대 같고 남성 우월적인 냄새가 풍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말 자체가 아니라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유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 여러 나라들이 난립하고 서로 막 싸우고 이제 세상이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가지 해결책으로 이제 위계 질서를 확실히 세우고 따르게 한다는 것을 이제 제시한 것이죠.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이제 타당한 소리는 아니어서 리저우의 경우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늘날 이 장을 읽을 때는 윗자리의 관리를 범하고 난리를 일으킨다 등등의 표현과 관련된 시대에 뒤떨어진 구체적 주장과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을 벗어 던져야 한다. 리저우는 그 다음 문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하나니 효제야자는 기위인지 본녀인저. 여기서 이제 군자는 이제 이전 영상 16분 22초를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덕성과 이제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자는 힘쓸 무자로 이제 주자는 어떤 것에 전력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본자는 뿌리 근과 같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근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어떤 것의 밑바탕이라는 뜻이죠. 이제 입자는 설입자로 동사로 세우다, 확립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보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궁극적인 원리이자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군자는 근본, 그러니까 효도와 공경에 힘을 쓰니 이것이 세워지면 도가 생긴다 라고 했는데, 효와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는 훈련에 이제 매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보인다 이런 것이죠.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완전히 그 도를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라는 건 결국 내가 걸어가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자인데 생자는 이제 날 생자로 생겨나다, 발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야자인데 이거를 이제 음정을 조절하고 말의 뉘앙스를 보여주는 두 개의 글자가 붙은 것이다 라고 또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효제라는 것은 뭐뭇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아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자인데 여기서 기자는 이제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지칭 대명사로 볼 것인지 부사로 볼 것인지 이제 해석이 나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지칭 대명사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인지 본령인데 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인의 근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 정의천 주자 쪽에서는 인의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라고 보았고 이제 현대 학자들은 이제 인의 근본이라고 보았는데 먼저 정의천은 이제 인을 행하는 것이 효제로부터 시작됨을 말한 것이고 효제는 인의 한 가지 일이니 이것이 인의 근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라고 했고 또 인은 본성이고 효제는 용, 그러니까 발용이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현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근거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정의천의 의견만 보았을 때 이것이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이 효제에 앞서 있는 근원적인 것이고 따라서 효제가 인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인보다 존재론적으로 먼저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효제를 작용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니까 인은 그 작용의 근본이 되고 효제는 작용이 되니까 이것은 타당하게 보입니다. 위자는 이제 앞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자는 여러 것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공자 사상의 핵심 개념이고 논어에서 인자가 109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공자는 인에 대해서 여러 말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인을 사랑의 원리이고 마음의 덕이다 라고 했고 리딩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이 말은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입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인 너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의 의미와 합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더불어 여자인데 여자는 이제 본문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사 내지는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사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고쟁하나니 호제야자는 기위인지 본녀인저. 군자는 근본에 온 힘을 쓰니 근본이 세워지면 도가 생겨난다. 효도와 공경은 인행 혹은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이제 이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천은 효제는 순한 덕이다. 그러므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다시 이치를 거스르고 상도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겠는가. 덕은 근본이 있으니 근본이 확립되면 그 도가 충만하고 커진다. 효와 재가 집안에 행해진 뒤에 인과 사랑이 남에게 미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친한 일을 친히 하고서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을 행함에 효제를 근본으로 삼는 것이요 원성을 논한다면 인이 효제의 근본이 된다. 이 해설도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리자호는 인 또는 인의 근본을 일상생활, 즉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결속 위에 세우고 있다는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공작 육아 교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3년상으로부터 맹자와 왕부지가 말한 사람과 동물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함양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인성의 뿌리, 질서의 근원, 사회 기초로 삼음으로써 가정 중심의 가치관을 인간적 감성의 층위에 놓고 그것을 교육의 근본 내용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자녀가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제 잘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효라고 할 텐데 이런 부모에 대한 자식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문학 작품 같은 예술이나 이제 조선시대 보면은 이제 오륜행시도 같은 이제 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고 교육을 통해서
뭐 효나 재나 충이나 이런 감정을 함양해서 개인의 인성은 물론이고 이제 사회 질서를 확립해 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리쩌우는 융학은 감정을 본체로 삼아서 이론을 전개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어 학위편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